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연극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기대하는 나라는 모습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괜찮아, 잘 되었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 즉 에고가 무너지는 것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신경계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준비해온 바로 그 시작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에고는 본래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 구축된 방어 체계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아의 죽음은 겪는 동안에는 끔찍한 공포로 다가오지만 평생 숨을 참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 이후 우리의 뇌와 의식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이 현상을 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심리학자 칼 융은 어떻게 이 과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자아의 죽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이 변화에 저항하는 당신의 일부가 사실은 가장 간절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에고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에고가 너무 강해, 에고를 내려놓아 와 같은 말들을 쉽게 하죠. 하지만 그 에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에고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한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 정체성은 수많은 이야기, 사회가 붙여준 꼬리표, 어린 시절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가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의 의식적인 허락도 없이 프로그래밍된 것들입니다.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이죠. 그리고 그는 이 가면 아래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안전하기 위해 당신이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 말입니다. 에고는 마치 구명조끼처럼 이 페르소나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에고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곧 자신의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상이나 특정 약물 경험에 대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아 해체를 경험했다고 보고할 때 뇌에서는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죠. 이 DMN은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면의 독백을 만들어내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뇌 영역입니다. 바로 나는 부족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정신 차려야 해 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깊은 명상, 호흡 수련, 혹은 극심한 영적 위기를 통해 당신의 에고가 해체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생물학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체성과 안전을 동일시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이 생물학적 해체 과정은 마치 거대한 혼돈처럼 느껴집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신경계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나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자아가 죽고 난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 정신적 가면이 사라지고 나면 뇌는 영구적으로 재구성되는 걸까요?
과연 자아의 죽음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때로 외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치 감정의 대지진을 겪은 듯한 기분. 당신 머릿속에서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그 목소리, 에고가 잠잠해졌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해방된 것인지 아니면 미쳐가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뇌과학이 확인해주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가 해체될 때 뇌는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 이후에 깊은 평화와 명료함, 심지어 기쁨을 경험하는지 설명해줍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만들어내던 소음 아래에는 수면 위로 떠오르길 기다리던 더 깊은 지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DMN, 즉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잠잠해지면 뇌의 다른 영역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뇌의 여러 지역에 걸친 신경 연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들은 이를 엔트로피 뇌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평소에는 만들지 않던 새로운 연결들을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정해진 악보 없이 처음으로 함께 즉흥 연주를 펼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당신의 자아 감각은 훨씬 유연해지고 더 넓은 공간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단지 내 생각의 총합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는 그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는 의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아 해체 경험이 강렬할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이 장기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마치 뇌가 공장 초기화, 즉 리부팅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를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자기, 즉 참나와의 조우라고 불렀을 겁니다. 에고의 두려움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에 의해 가려져 있던 당신 정신의 더 크고 지혜로운 부분과의 만남 말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시가 아닙니다. 실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명상가들을 연구한 결과 공감, 통찰,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위협을 처리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했습니다. 즉, 자아의 죽음 이후의 뇌는 덜 반응적이고 더 성찰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부족해 또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의 고리에 갇히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실제에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혁신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장 두려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에고를 해체한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이야기, 이름, 성취, 심지어 고통까지 없어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릴 위험은 없을까?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는 에고를 해체한 후 통합의 과정이 없다면 에고에만 갇혀 사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트라우마나 사회적 조건화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참나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자아는 해체되었고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당신은 소음 너머의 깊은 진실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낯설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살아온 집에서 잠을 깼는데 갑자기 모든 벽의 색깔이 바뀌어 있고 문은 제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한 기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 에고가 진짜 내가 아니었지만 나의 생존을 도왔다면 자아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과거의 낡은 내가 아니라 더 온전하고 더 조화롭고 더 생기 넘치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치유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파편화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본래 부서진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겹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 발견하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성화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 모두를 기쁘게 하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모든 부분이 통합된 온전한 나가 되는 과정 말입니다. 이 여정은 종종 자아의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재건을 향한 부름입니다. 과거와 같은 에고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건강한 다리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세우라는 요청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당신을 만들라는 부름입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 재건의 단계는 신경가소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여 뇌 스스로가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후 트라우마나 낡은 믿음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던 신경 패턴들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붕괴된 틈 사이로 새로운 패턴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챙김, 심리치료, 창조적인 활동, 혹은 영적 성찰을 통해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정체성, 감정,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 이후에 직관력이 높아지고 공감 능력이 커지며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를 갈망하게 되며 창의성과 무의식에 더 깊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재건의 단계를 무시하거나 억누른다면, 너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쓴다면 실존적 혼란이나 비현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커튼 뒤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피하는 대신 당신이 배운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붕괴의 순간들, 예를 들어 공황 발작, 극심한 번아웃, 창의적 슬럼프, 정체성 위기 같은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낸 초대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에고가 죽은 것이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낡은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 미지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심리학과 뇌과학이 모두 지지하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통해 당신의 신경계를 재조정하고
몸과 다시 연결되며 더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재건하는 방법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자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모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해체를 마주했습니다. 에고가 사라진 후 찾아오는 날 것 그대로의 압도적인 고요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허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영적 각성과 정신적 혼란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뒤에 오는 것은 분명 재탄생입니다. 하지만 재탄생에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신경계와 마음, 그리고 영혼이 새로운 존재 방식을 중심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돕는 의식적인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아의 죽음 이후 당신의 통합 과정을 도울 4가지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 몸을 통한 치유, 신체적 그라운딩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각성이나 자아의 죽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압도당하고 불안하고 조절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움직임, 표현, 그리고 방출입니다. 자연 속에서 동물들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몸을 텁니다. 떨고, 신음하고, 스트레칭을 하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움직임이나 황홀경 댄스를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말을 하듯 움직여보세요. 2에서 3분간 몸털기, 말 그대로 온몸을 흔들어 굳어있는 것을 풀어내세요. 혹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맨발로 자연을 걷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당신의 신경계가 논리가 아닌 감각의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트레스 사이클을 물리적으로 완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당신은 뇌에게 이제 우리는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 보이지 않는 것과의 대화, 그림자 작업 저널링입니다. 에고의 허상을 간파한 지금 당신은 빛 속에만 머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림자 작업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란 당신이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질투심, 통제욕, 수치심, 숨겨진 욕망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해받았을 뿐입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비밀리에 판단하거나 숨기는가? 오늘 내가 완전히 솔직해진다면 나는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내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분노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 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대신 생각을 음성으로 녹음해보세요. 마치 당신의 내면 세계와 대화를 나누듯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목표는 무언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목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 도구, 내면의 배우들 만나기, 원형 인식입니다.
칼융은 우리의 정신이 원형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모든 문화, 신화, 꿈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에너지 패턴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후 에고가 더 이상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이 원형들은 종종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호와 놀이를 갈망하는 내면의 아이, 힘을 되찾으라고 외치는 전사, 미지의 것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신비가, 부드러움과 봉사를 촉구하는 돌봄이, 그리고 고요 속에서 진실을 속삭이는 현자의 목소리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싸우는 대신 이 내면의 에너지들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삶의 무대 위에서 어떤 원형이 주연을 맡고 있는가? 그 원형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당신이 단 하나의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진화하는 내면의 등장인물들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이해할 때 삶은 훨씬 더 넓어지고 자기 연민은 쉬워집니다. 네 번째 도구, 안전한 거울을 통한 치유, 의식적인 연결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후 당신의 내면 세계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이며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연결이 통합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도구인 이유입니다. 치유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서로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조율되며 안정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은 그 안정성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즉, 올바른 관계는 자아의 죽음 이후 당신의 신경계를 말 그대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은 깨달음을 아무에게나 쏟아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가 온전히 보여지고 수용되며 연민 어린 시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의도적인 공간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 지지 그룹이나 치료 공동체 참여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가 해체될 때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보지 못한 것처럼,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관계 속에 머무는 경험은 당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당신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혹은 그 편린이라도 엿보았다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도와 진실, 그리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한 실천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직관, 그리고 당신의 진짜 자아로 돌아가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이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